한규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니까 링크 타고 오시고요. 또 실제로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는 시간도 있죠? 예, 자 오늘도 제가 무료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3시 50분에 방송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시장 분위기 많이 좋습니다. 대신에 종목군들의 흐름이 굉장히 복잡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쉽게 핵심적인 유망 종목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릴 거니까 자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무료 방송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새로운 종목들을 들어보기에 앞서서 이전 종목의 리뷰까지도 도와드릴게요. 시장이 좀 제약바이오주로 가는 듯하지만 그래도 IT들도 잘 가요. 그렇죠. 네. 지금 같은 시장이 굉장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헷갈리는 구간들이에요.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쉬고 못 올랐던 바닥 종목이 움직이다 보니까 바닥 종목으로 쫓아갈까? 털고 쫓아갈까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리뷰 종목들을 기존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 중심으로 제가 한번 리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봐야 될 종목이 이제 삼성 SDI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고가 종목을 여러분께 리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장세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주는 가다가 잠깐 쉬더라도 다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삼성 SDI는 바로 이제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고 성장주라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볼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도 주가 흐름 자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면 그 사상 최고점이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것이고 중간 바닥을 찍고 강한 하방 경지선과 함께 다시 한번 5일 이평선을 회복하는 그런 강세입니다. 곧바로 상승세를 이어갈지 다시 한번 직전 저점에서 중간 바닥을 다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중간 바닥을 쳤다라는 관점에서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세를 볼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쉬었다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시는 게 좋겠고 다소간의 눌림 조정이 나올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시장의 주도주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 대시세가 꺾일 때까지는 쉽게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두산 퓨얼스입니다. 자, 삼성 SDI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이죠. 엄청난 시세가 나타났고 120%가 넘는 그런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흐름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 이상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되 나머지 자금 정도는 5일 내지는 21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정도에서는 아직은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M&A라는 재료가 살아있고 이 회사를 인수해 가려는 기업들이 대기업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추가적인 여력은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제가 이제 익절가를 두산 퓨얼스의 익절가는 제가 13,500원 정도까지 제가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이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으니까 그 가격을 좀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RM2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5G 관련 중소형주죠. 전체적인 5G 관련주가 대장주들이 중간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주로서 자, 역시 엄청난 시세를 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자,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타났고 고점 돌파, 고점 기록하고 나서 눌림이 지고 있습니다만 현 구간에서 중간 바닥을 좀 다져가는 이런 역대가 되고 있죠. 자, 현재 가격선에서 제가 16,800원까지 익절가를 유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시했던 16,800원 익절가를 유지하시고요. 그 가격이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역시 재반등 가능성은 있으니까 들고 가시되 16,800원에 깨질 때는 그때는 전량 매도하는 그런 관점으로 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PSK라고 하는 종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PSK는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자체 단기로 오른 상태에서 쉬어가는 모습이죠. 이미 이 종목도 저 대바닥권에서 말씀드렸고 완만하게 올랐죠.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쭉쭉 뻗는 시세가 안 나타났습니다. 완만하게 올랐을 뿐 이 구간에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전개되고 있죠. 이 구간에서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때는 좀 더 탄력화된 그런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 종목도 익절가를 제가 22,500원까지 제시를 드릴 거고요. 그 22,500원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아직은 해볼 만하다. 그리고 눌림 주고 추가적인 반등세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요.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은 물량은 줄이되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핵심적인 주도주 섹터는 긍정적인 시각은 아직은 유지해도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잘 가는 종목은요. 목표가를 제시하기보다 익절 라인을 잘 챙겨가야
봐야 될 것 같아요. 22,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본 시장으로 돌아와 볼게요. 현재 2시 44분 지나고 있고 코스피가 어느덧 1% 넘게 올라지고 있는데 오늘의 한 큐 어떻게 준비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의 한 큐는 이제 마지막 변수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지막 변수 무섭기도 한데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덜 하셔도요? 네. 그렇죠. 주식은 들고 있어도 또 수익이 나고 있어도 손실이 나고 있어도 항상 걱정이죠. 그래서 맞아요. 지금처럼 시장이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도 부담감이 있고 경계감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항상 투자의 지표를 항상 가지고 그 지표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단 마지막 변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흑인 사망과 관련된 소유 사태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기사들 중에 지금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군 투입에 대해서 초강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군을 투입할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흑인 사망과 관련해서 미국 국민들의 소유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거는 그렇게 큰 악재는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강조를 드렸듯이 이 뉴스는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미국이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완벽하게 사라진 상태는 일단 아니에요. 여기다가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 본격적인 회복 국면도 아니고 미중 간의 대치 상태도 미국과 중국 간의 대치 상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변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러한 어떤 소유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확산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것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증시가 하락세로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될 그런 포인트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흑인 사망 폭력 시위를 우리가 끝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시장은 좋지만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실 때 그것이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체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자, 확률적으로는 폭력 시위는 진정되거나 또 이제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다. 그러나 혹시라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마지막 말씀드리고요. 자, 미국 증시가 이제 폭락이 없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반등세를 볼 겁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가 강박적 혼조 장세를 보였습니다만 국내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했듯이 국내 증시는 펀더멘탈 자체가 좋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만 보이게 되면 국내 증시의 개별적인 반등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또 미국 내에서의 시위 격화가 변수로 그렇죠. 떠오르고 있는데 큰일 없이 좀 잘 넘어가 주면서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장 또 다음 주, 이번 주 전체적인 시장을 봐야 될 텐데 우린 길게 보잖아요. 그렇죠. 한 수로 무엇을 체크해 볼까요? 길게 보셔야 되고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자금 동향이겠죠. 네. 자, 부동자금 1,100조.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부동자금 1,100조. 우리 예전에 그 말 하지 않았어요? 총알 장전해놓고 그쵸. 기다리고 있는다. 약간 그 느낌이네요. 그 느낌이고요. 이미 네. 총알은 좀 벌써 한 몇 방 쐈어야 되겠죠? 몇 방 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1,100조라고 하는 자금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목할 게 뭐냐면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유동성 장세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위력을 모르세요. 그래서 이 유동성 장세의 위력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느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어제도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1,100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자금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시중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정부의 0.25%포인트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이러한 부동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온 상태입니다. 이 자금들을 중심으로 이 자금들과 증시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120조 원 자금까지 감안하고 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렸죠. 지금 부동산 시장도 별로 안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가지 못하고 또 여기다가 은행에다 돈 넣어봐야 뭐 이자도 거의 안 줍니다. 그럼 그 자금들은 가만히 놓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죠. 일단 시장 쪽에서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자금이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증권 시장이 좋으면 증권 시장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과 증권 시장을 감안할 때 증권 시장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되면 이 많은 자금들은 바로 증권 시장으로 계속해서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아주 강력한 유동성 장세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 주목할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한국 증시는 주변 여건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먼저 잡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글로벌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이런 것들도 분명히 시장에서 호재가 될 겁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진국형 선진국행을 택한 문 대통령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원래는 이제 G7이라고 하는 그런 글로벌 7개 국가가 모이는 회담이 있었습니다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자, G11, G12, 자, 11개, 12개국까지 확대를 해서 모이자. 그래서 국제회의를 한번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내용 자체는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그래도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같이 한번 모이자라고 한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이 됐고요. 이런 것들은 분명 시중 자금, 글로벌 자금들의 유입을 이끌어내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는 그냥 지나가는 기사가 아니에요. 이건 증권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의 반등을 이끌어내는 굉장히 큰 모멘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에 지금 이러한 모멘텀과 높아진 그런 위상을 바탕으로 증시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최근 시장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코스피 종목을 주시한 코스피 시장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많이 올랐던 코스닥은 좀 탄력이 좀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은 이격도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울기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국에 방향성은 같다 그랬죠. 코스피가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코스닥도 더 간다. 지금 장세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격 축소가 진행되는 모습이고, 이격 축소가 진행이 되고 나선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좀 더 탄력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런 시장의 흐름들을 아시고 시장의 중심에 집중하자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뭐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에 변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이번에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 정부의 입장도 조금 난처해진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 큰 부담 없이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참 증권 시장에 참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시장 자체를 이제 100%로 해외에 개방을 하다 보니까 해외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시장을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장을 정말 칼같이 분석하면서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하나에 막 일희일비하면은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좋은 종목을 좀 오래 묻어두자라는 전략으로 한 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종목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공개해 볼게요. 자, 오늘의 종목은 ISC라고 하는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ISC. 오랜만에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 드리는 것 같거든요. 어떤 회사인지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일단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섹터는 역시 IT입니다. 자, 그중에서 반도체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시장 점유율 자체가 확실하게 잡고 있는 세계 최초라든가 내지는 시장 점유율 1위라든가 이런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성장성이 상당히 큰 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 ISC라고 하는 종목도 바로 이제 국내 1위의 반도체, 자,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그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칩을 이렇게 꽂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바로 이제 소켓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테스트하는 그 소켓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 자체가 상당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워낙에 지금 이제 반도체 공정 자체가 미세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품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높아집니다. 여기다가 삼성그룹의 지속적인 파운드리라든가 낸드 쪽에서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도체 시장에 대한 투자는 올해 내년까지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이들 반도체 장비들의 시세 분출 자체는 그렇게 짧게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시면 되겠죠. 이런 가운데 이 회사는 이제 비메모리용으로까지 이제 테스트 소켓 생산을 영역을 확대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요. 비슷한 종목이 바로 이제 리노공업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리노공업이라는 종목과 기업 가치, 실적 주가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저평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다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횡보세를 기록했고, 그리고 최근에 바로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죠.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적인 저평가 의식이 크다라는 얘기고,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올랐고 직전 고점까지 뚫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삭죽기, 분할 매수 이런 전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소폭으로 밀릴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물량을 담아가는 분할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한번 대응해 볼 만한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제가 21,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전 고점은 넘어가면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21,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성장 가치라든가 수급 패턴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21,000원까지는 뭐 충분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14,800원을 제시드리고요. 이 14,800원을 저쪽으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자, 분할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으로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ISC 목표 주가 21,000원, 손절가는 14,800원 제시했습니다. 매니저님, 네. 우리 회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매니저님 별명이 있거든요. 뭔지 모르시죠? 아, 예. 반도 교수 그리고 오지 교수예요. 저희가 반도체주 그리고 5G 관련주도 많이 소개해드렸고 네. 실제로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주고 있는데 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럽죠. 스럽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일단 주식은 결국에 네.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지론이고요. 수익을 내려면 좋은 종목, 안전한 종목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안전한 종목으로 최대로 많이 수익을 내는 게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시드린 별명 감사드립니다. 반도체 5G 관련 궁금한 거는요. 우리 한규수 매니저한테 해결해 주세요. 또 만날 수 있는 채널도 많으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여쭤봐 주시고 제가 또 지금 유튜브 채널에 어떤 한 분께서 카카오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사야 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차트 좀 보면서 네. 카카오에 대한 의견 좀 주시겠어요? 카카오를 지금 수익을 많이 내셨는지가 이제 그게 좀 관건인데 맞아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할 때 저는 항상 그 한 피에서 종목이 나가더라도 항상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서 길목을 잡는 그런 매매를 하죠.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뜨는 종목을 쫓아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시세 눈으로 보고 쫓아가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수익이 났건 간에 손실이 났건 간에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단기간에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것만 일단은 보시면 돼요. 일단 단기간에 오른 상태에서는 우리가 추격 매수하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많이 올랐을 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이 뭐냐. 일단 추세적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일단 5일선은 깼습니다만 아직은 11선이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 첫 번째 나타났던 지지선 저점이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대체로 가격대가 한 24,3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요 양봉의 저점이죠. 요 양봉의 저점, 요 24만 3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요 가격이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아직은 좀 더 들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나 요거까지 무너지게 되면 요 11선이 무너지게 되고 11선이 무너지게 되면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무너지게 되면 일단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털어내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요. 대시세를 보는 종목군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21 이평선입니다. 21 이평선. 요 21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나머지 주식은 들고 가셔도 무방한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은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오늘 당장이 아니라 내년 이후까지 내지는 3년, 5년 후까지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보유하시고 들고 가실 만한 종목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쭉 봐도 되는데 좀 걱정이 되신다면 11선 지지가 깨지는지를 또 보시고 그다음에 밑에는 21선 이렇게 이평선을 따라서 한번 익절 라인, 손절 라인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 반도 교수, 오주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